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경진건 작가님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그 후 실행관리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서 MBA인가요?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이때 경진건 작가님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이 책에 사인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임유정 대표님 God bless you라는 그런 사인이 적혀져 있는 책이고요.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읽었던 책이네요.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연간 사업계획 수립은 약속이다. 이런 입장에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을 생각해 보면 연간 사업계획 수립이란 조직 전체가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1년 약속을 정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영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전체를 생각하면서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와 내 부서는 무슨 역할을 하며 이웃 부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영자와 직원들이 서로 약속을 정하는 작업인 것이다. 또한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전체가 1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각각 정해서 서로 소통해 합의하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정했다면 그 약속은 별다른 예외 사항 없이 회사적으로 발생해 수정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누가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주체가 따로 있고 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은 약속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일한다는 뜻이지 그 약속 시간에 누구의 얘기를 듣고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영자와 직원 부서 간에 서로 약속을 정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보조도 없어져서 모두 주체가 되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되고 항상 전체 목표 달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내 부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의 부서도 함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협력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다. 연간 사업계획 수립은 왜 필요한가?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전사적인 인력이 붙어서 길게는 3개월, 보통은 1개월, 짧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작업을 바쁜데 꼭 해야 하는 것일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의 절반 수준인 56%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직원의 81%는 회사의 지금 당장의 최우선 전략이 뭔지 모른다. 심지어 73%는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53%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내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주 참담한 결과다. 여기에 흥미로운 수치가 하나 더 있다. 얼마나 많은 직원이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답했을까? 92%나 된다. 이 데이터는 사실 충격적이다. 직원들의 56%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잘 모르고 있고 73%의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갤럽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미국 기업들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 조사를 통해 내부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 조사에 응한 직장인 중 51%가 직장과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17.5%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직원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속한 기업과 경쟁의 브랜드, 제품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이 조사 이후에 미국의 기업들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내부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 그거는 직원들이 연간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이유로 인해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회사 일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목표를 기억하지 못하는 비율이 56%나 된다는 것이고, 각 개인은 회사의 목표에 맞춰서 일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회사와 나 개인의 역할과의 연관성을 다루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73%는 회사 목표와 자신의 업무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도 연간 사업계획 수립에서 다뤄지고 정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연간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해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회사 목표에 맞는 일인지도 따져보지 않았기에 나아가 회사의 목표가 나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와 목표의 연관성을 모르고 일하는 것이다. 연간 사업계획 수립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올해와 내년의 업무는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내년의 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내년 업무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다른 부서와는 언제, 무슨 일로, 어떻게 협력해서 일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연간 사업계획 수립은 크게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내년도 목표 매출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달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최종 핵심 업무 단위인 KPA를 설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설정된 KPI를 기간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피드백하는 것이다. 필자가 소개하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에는 전략 수립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수립 이후에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목표 수립 이후 실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내년도 목표 매출을 설정하라.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내년도 목표 매출을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 매출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매년 해오던 일이기도 하지만 막상 목표 매출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목표 매출 설정 방법은 전년도의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추가로 가능한 부분을 감이나 예상으로 추측을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할 것 같다는 퍼센트를 정해서 전년도 매출에 곱해서 설정하는 방법이다. 결국 몇 퍼센트의 성장에 대한 예측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몇 퍼센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는가? 다만 내년도 예측을 전체를 묶어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영역에 대한 근거 있는 추정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존보다는 더 세분화해서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는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원인 분석을 하는 방법이 로직 트리, 마인드 맵, 피쉬본 다이어그램,
5Y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원인을 찾거나 각 업무 담당자들의 해당 업무 경험에 기초해서 각자가 파악하는 현장에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원인 분석을 하는, 대부분 상식에 기초해서 분석을 하는 반면, 이 책에서는 마케팅적 방법에 의한 원인 분석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 분석을 하면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야 할 정보가 있을 텐데, 기존에는 원인 분석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이 그때마다 다르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서 올해의 미달성, 달성 원인을 찾았으면 그 중에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 반영하지 않을 것, 올해 사업을 하면서 파악된 사업 기회라는 3가지 요소를 찾아내서 내년도 목표 설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올해를 바탕으로 내년을 예측하려면 올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이것을 잘 평가해야 올해 사업한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계속 가야 할 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년도 사업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 기회는 크게 3종류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사업 기회다. 기존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활용해서 내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기존 시장에서 파악하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내년도 사업 기회를 찾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포지셔닝 맵을 이용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시장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도의 형태로 분포 현황을 그려보면 포지셔닝 맵을 그려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면 경쟁이 몰려있는 시장과 비어있는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업계에서 현황을 그려보고 평가해서 비어있는 시장을 발견해 사업 기회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고 그 업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둘째는 올해 사업을 하다가 찾아낸 사업 기회다. 현장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반영되는 사업의 기회다. 올해 기존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시장, 경쟁자, 고객들로부터 알게 된 사업 기회다. 이렇게 찾아진 가능성 있는 사업 기회들을 검토해서 내년에 어떤 것을 얼만큼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현재의 시장과 상품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고객들의 필요를 찾아서 해결하여 찾아내는 사업 기회다. 예를 들면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 고객들은 시원한 것을 바라면서 에어컨 바람은 싫어하는 것이라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바람이 나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한 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어폰 끈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은 아마도 대부분의 이어폰 사용자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이어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이어폰 선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객들의 불편한 요소를 해결해 새로 나온 이어폰이 바로 무선 이어폰인 것이다. 이 또한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히트 상품이 된 것이다. 셋째, 지금은 없는 사업 기회다. 이 사업 기회는 현재 기존 시장에는 없는데 고객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다. 이 사업 기회는 현재 없는 시장에서 찾아질 수 있는 기회이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웰빙으로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웰빙 식자재를 배달로 먹는 방법도 있지만 준비하고 차리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다. 만약 아파트 안에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웰빙 건강 식당이 있으면 아침과 퇴근길에 아파트 안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안에 이런 식당이 거의 없는데 이 같은 게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반면에
미국까지 비행기로 1시간 안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고객 입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위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내년도 어느 항공기 업체의 내년 사업 계획으로 고려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기회 후보에서는 탈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마음속에서 소비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잘 파악해서 정리해두면 이런 것들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각자 자기 분야의 고객들이 지금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잘 찾아보도록 하자.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경진건 작가님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그 후 실행 관리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네. 목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곳으로 향하고 있어. 그리고 어려워도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해. 라고 나를 견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계획, 목표 달성,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연간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이 책을 한 번씩 읽고 있거든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연간 사업 계획을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할 때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두껍지 않고요. 얇은 책이고요. 아주 심플하게 쓰여져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이 맛있게 곱씹으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 내용 좋았으면 구독. 구독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